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 거실 소파 한쪽,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법은 없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야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왔니?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였던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결혼을 했어도 우리의 하루는 늘 어머니로 시작됐다. 아내는 인사를 하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러운 동선이 됐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가끔 농담처럼 말했다. 내가 너희 짐이지?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정말로 혼자였고 우리는 그 외로움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 집이 흔들릴 것 같아서 나는 끝까지 외면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미 이 공간이 부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외로움을 지탱하기 위한 집이 되어 있었다는 걸. 처음엔 괜찮았다. 며느리라는 말도 시어머니라는 존재도 어머니는 늘 고마움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내가 있어서 내가 산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려서 나는 조금 더 애를 쓰게 됐다. 밥을 챙기고 병원을 같이 가고 집에 혼자 계실까봐 일부러 늦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가족이라 믿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잦아졌다. 어디야? 언제 와? 오늘은 나 혼자 있네. 전화를 끊고 나면 이유 없는 죄책감이 따라왔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선택해서 돕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외로움을 대신 감당하는 역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숨이 막혔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은 평범했다. 어머니는 국을 뜨다 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아내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천천히 옮겨갔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물만 마셨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웃음이 낯설었다. 오랫동안 엄마로만 살아온 얼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여자의 표정 같았다.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괜히 너희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한마디로 그동안 유지되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아내는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불을 움켜쥔 채 숨이 막히는 것처럼 어깨만 들썩였다. 나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난 뭐였어?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년이 전부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외롭다 하면 제일 먼저 시간을 비운 사람도 아내였고 병원 갈 날을 기억한 것도 집에 불이 꺼지지 않게 챙긴 것도 모두 아내였다. 누가 시킨 적은 없었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 말 한마디로 아내가 감당해온 모든 시간이 마치 의미 없던 수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내는 다시 말했다. 외롭다던 분이 사실은 우리를 필요로 했던 게 아니잖아. 그냥 기대고 있었던 거잖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연애 문제도 효도의 문제도 아니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떠안아온 사람이 존재가 지워지는 순간이라는 걸 변화는 서서히 왔다. 어머니의 외출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는 길어졌으며 표정에는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이 묻어났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네에서 말이 좀 도는 것 같아. 어머니가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이야기였다. 며칠 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집 근처까지 태워다 줬어. 그 말에 아내의 손이 멈췄다. 여기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었다. 아니, 적어도 부부의 마지막 경계여야 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웃더니 차갑게 답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누구의 공간인지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장소가 됐다. 경계가 사라진 집은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 나는 늘 중간에 서 있었다. 엄마와 아내 사이, 정확히 그 어중간한 지점.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다.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면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도 처음이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은 늘 아내에게 향했다. 엄마에게는 설명이었고 아내에게는 인내를 강요하는 말이었다. 처음엔 아내도 참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게 문제의 신호라는 걸 나는 애써 외면했다. 엄마는 점점 당당해졌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니 모든 선택이 허락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늘 중간에만 서 있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제야 알았다. 중립은 공정함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라는 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상처받고 있었다는 걸. 나는 평화를 지킨 게 아니라 갈등을 방치하고 있었다. 그날은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였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가 안 된다는 거니? 아내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죠.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너희한테 신세진 게 뭐가 있니? 그 말에 공기가 갈라졌다. 아내의 손이 떨렸다. 엄마를 부탁해 달라면서요.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 말 때문에 전 제 인생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단호했다. 난 부탁한 적 없어. 그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동안의 배려와 인내가 모두 부정당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말다툼이 아니라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말없이 짐을 쌌다.
옷을 개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서랍을 여닫는 소리조차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아내는 부엌에 있었고 나는 거실에 서 있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젯밤의 고성과 눈물보다 훨씬 무거웠다. 어머니는 가방 지퍼를 닫고 짧게 말했다. 나갈게. 붙잡아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이다. 문 앞에서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 이제 나답게 살 거야. 그 말에는 미안함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결심만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오래 남았다. 집은 갑자기 넓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작아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어머니가 떠난 뒤 며칠 동안 집에는 말이 없었다. TV 소리만 켜두고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피해 다녔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언제 부부였어? 그 질문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생각나는 장면이 없었다. 함께 웃던 순간보다 참고 넘긴 날들이 더 많았다. 아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늘 중간에 있었어. 근데 그 중간이 나한테는 늘 혼자였어. 그제야 보였다. 어머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아내를 가장 오래 외롭게 했다는 사실이 나는 가족을 위해 참고 있다고 믿었지만 아내는 그 시간 동안 혼자 버텨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부가 되기 위해서 엄마를 부탁해. 그 말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낸 조심스러운 부탁이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선을 지켜달라는 말. 부모에게도 인생이 있고 부부에게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은 희생이 되고 희생은 말없는 분노로 변한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효도와 방치는 다르다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립은 책임을 피하는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도. 어머니는 자기 인생을 선택했고 우리는 각자의 관계를 선택해야 했다.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기엔 모두가 너무 오래 아파왔다. 이제야 제목이 이해된다. 엄마를 부탁해는 누군가에게 맡기라는 말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해 달라는 부탁이었다.